궁격 마법을 가르치는 아카데미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 여기엔 힐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 주인공의 생각은 달라. 윌은 이 구역 최고의 힐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카데미에 입학하거든. 모두가 그가 처참하게 실패할 거라고 예상해. 심지어 한 교사는 그걸 증명하겠답시고 모의 전투까지 꾸미지.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교사는 땅 마법을 써서 윌을 가두려 하지만 윌은 치유 마법으로 속도를 높여서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한. 교사가 땅의 덫으로 그를 거의 잡을 뻔했지만 윌은 또다시 피해버려. 그리고는 바로 반격에 나서지.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고 단검으로 찌르기를 시도해. 물론 그 공격은 먹히지 않아. 교사는 뚫을 수 없는 땅의 갑옷으로 자신을 감싸고는 공격 마법도 없는 약해 빠진 힐러 따위가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해. 하지만 윌은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고 있어. 이 세계의 마법사들은 대부분 신체가 전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을 제한하거든. 그 한계를 넘으면 몸이 망가지니까. 하지만 윌이 그 리미터를 해제한다면 자기 몸이 박살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엄청난 힘을 뿜어낼 수 있어. 그리고 윌한테 그 정도는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어차피 그는 힐러니까 윌은 초강력 펀치를 날리며 돌진해 교사의 땅갑옷을 정면으로 부수면서 그의 팔도 박살나버리지. 교사는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어. 그는 즉시 기절해버려. 그렇다면 대체 왜 힐러가 이 아카데미에 있는 걸까? 왜냐하면 지난번 생에서는 다른 놈들이 전부 쓸모가 없었고 그 때문에 윌이 죽었거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 보통 이 일을 잘하면 선배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글쎄, 우리 주인공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야. 그는 단지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말 그대로 상관에게 칼을 맞았어. 윌은 전 세계에서 오직 그만이 가진 유일무이하고 비범한 치유 능력을 지닌 평범한 청년이야. 그는 말 그대로 끔찍한 부상조차 치료할 수 있었어. 마치 아이들 장난처럼 쉬었지. 팔을 잃었다고? 문제없어 형씨. 잘린 부위에서 몇 초 만에 다시 자라나게 할 수 있거든. 현재 그는 마왕들이 이끄는 마족 군대와 싸우는 최전선의 마지막 남은 병사들과 함께 복무 중이야. 이 세력은 바로 그랜드발드 왕국을 유린한 주범들이지. 병사들은 이미 전 세계를 파괴한 마족들을 막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 우리 주인공은 전투 경험이 없어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본질적으로 그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오고 있는 셈이야.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고 이 필멸자들은 지옥 깊은 곳에서 기어나온 끔찍한 괴물들을 상대로 승산이 없어. 그래서 병사들은 계속 팔다리가 잘린 채 돌아오고 우리 주인공은 부지런히 그들을 치료하는 거지. 하지만 결국 병사들은 싸우고 다치고를 반복하는 것에 지쳐버려. 그들은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인 거야. 그들은 완전히 맛이 갔어. 차라리 전장에서 죽어서 이 지긋지긋한 꼴을 끝내고 싶어하지. 그게 바로 우리 주인공이 대장에게 칼을 맞은 정확한 이유야. 대장은 윌이 병사들이 전장으로 내몰릴 때마다 겪는 고통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어. 결국 절망한 병사들은 방어선을 포기하고 거대한 괴물들이 왕국의 잔재를 유린하도록 내버려둬. 윌은 눈앞에서 모두가 죽고 고향이 무너지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 그 거대한 드래곤을 울려다보며 그는 마침내 병사들이 겪어왔던 공포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지. 그 순간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능력이 가장 큰 후회가 되어버려. 만약 그에게 전장에서 싸울 힘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왕국을 내 두 손으로 지키겠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이 형씨는 진짜 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드래곤한테 돌진해. 당연히 고작 돌멩이 하나로 강력한 드래곤과 싸우겠다는 터무니없는 시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하지만 뻔한 클리셰대로 그는 세계 최고의 힐러라는 칭호를 얻기 직전인 5년 전 과거에서 깨어나게 돼. 나중에는 그 칭호를 혐오하게 되지만 말이야. 과거의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는 힐링이 아닌 공격 마법을 전문으로 하는 아카데미에 입학하기로 해. 그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오직 전투 기술만을 가르치는 슈발츠 아카데미야. 이 세계에서는 치유술과 공격 마법이 공존할 수 없어서 어린 마법사들은 하나의 직업만 선택해야 하지만 윌은 이 암묵적인 규칙을 깨기로 결심해. 그리고 전생에서 실패했던 것을 이뤄내려 하지. 그는 과거의 지식을 활용해서 치유뿐만 아니라 스스로 싸우는 법도 아는 마법사로 자신을 키울 계획이야. 일을 시작하려면 이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아카데미 중 하나인 슈발츠 아카데미에 입학해야 해. 이 아카데미는 어린 인재들을 인류 공격 마법사로 키워낸다고 믿어지고 있어. 게다가 윌의 전생에서 가장 재능이 있었던 전투 마법사도 이 아카데미 졸업생이었거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윌은 치유 마법사라서 슈발치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보통 귀족들은 멍청한 자식들을 이 아카데미에 넣으려고 거금을 쓰지만 우리 주인공은 지금 빈털털이야. 치유 기술로 돈을 번다고 해도 입학 마감일까지 충분한 돈을 모을 수는 없을 거야. 곤경에 처해 고민하고 있을 때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와 살아있는 동생을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그 반응을 본 동생은 오빠가 배가 너무 아파서 우는 줄 알아.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둘러대지. 하지만 그는 동생이 살아있는 걸 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는 이번에는 전생에 동생의 목숨을 앗아갔던 재앙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해. 동생뿐만이 아니야. 전에 구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지.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득여 앞으로 나아갈 다음 단계를 찾아낸 것 같아. 하지만 진행하기 전에 마법 아카데미 연합에 대해 조금 설명해 줄게. 이건 왕국 내 모든 마법 아카데미를 감독하는 조직으로 모든 마법 교육에 대한 규정과 커리큘럼을 배포하는 책임이 있어. 이 시점에 연합의 의장은 슈발츠 아카데미의 교장이기도 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장이 연합 일에 완전히 손을 떼버렸어. 곧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바로 아픈 손녀 와리 때문이었지. 참고로 이 손녀 바보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놀드 골드그란, 마법 아카데미의 연합의 의장이자 슈발츠 아카데미의 교장이야. 이 노인은 손녀에게 그녀를 고통에서 해방해줄 유능한 치유 마법사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의 전생에서는 의장이 제때 유능한 마법사를 찾지 못해서 손녀가 죽고 말았어. 그게 바로 내 친구가 의장 손녀의 방으로 아주 편리하게 잠입해 들어가는 이유야. 우리 주인공은 이미 그곳에 있는 의장에게 자기를 소개할 필요도 없어. 노인은 이미 하이리그 출신의 장학생에 대해 알고 있거든. 어쨌든 윌은 치유 마법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으로 왕국 전체에 유명하니까. 이게 바로 의장이 우리 주인공 같은 실력자가 도둑처럼 몰래 들어온 걸 못마땅해 하는 이유야. 속으로 윌도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 아마 전생에 경험이 없었다면 감히 남의 개인 공간에 침입할 엄두도 못 냈을 거야.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격식은 사치일 뿐이지. 그는 바로 들어가야만 했어. 오직 그만이 그녀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물론 노인은 공짜는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젊은 친구의 의도를 확실히 하고 싶어 하지만 윌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주장해. 협상보다 치료가 우선이야. 결국 노인은 우리 주인공에게 필요한 허락을 해줘.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침대 옆에 앉아. 하지만 노인의 강렬한 시선이 느껴져. 마치 우리 주인공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것 같이. 의장은 실수 하나만 해도 넌 끝장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윌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하고 치유 마법을 시전해. 치유 마법을 쏟아붓는 동안 그는 전생에 비해 만화통이 줄어들었다는 걸 깨달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치유 마법 공식의 완벽한 실행인데 다행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 잠시 후 손녀가 드디어 눈을 떠. 그녀가 처음 본 건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구해준 매력적인 왕자님이야. 그녀는 완전히 당황해서 부끄러운 나머지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버려. 한편 할아버지는 손녀가 진짜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어. 손녀는 자신이 돌아왔음을 확인시켜주지. 심지어 그녀는 몇 년 만에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이라고 말해. 손녀바부 할아버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혀.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걱정이 드디어 사라진 거야. 이게 다 우리 주인공 덕분이지. 잠시 후 두 남자는 감사의 인사를 나눈 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인은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해. 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주인공은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진 않겠다고 안심시켜. 그의 소원은 지금 의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 치유 마법에 있어서는 윌 옆에 설자가 없다는 건 상식이야. 그는 이미 정점에 있어서 더 성장할 여지가 없어. 그게 바로 그가 다른 기술을 탐구하고 싶은 이유야. 그는 슈발츠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싶어해. 물론 노인은 이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타고난 적성을 버리고 완전히 낯선 것을 탐구한다는 건 특이한 일이니까. 하지만 노인은 이미 약속했으니 지키기로 해. 그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젊은이와 악수하지. 아카데미 어딘가에서 딱 봐도 꼰대 같은 교사가 우리 주인공의 입학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그는 공격 기술이 전무한 치유 마법사를 전투학교에 입학시키는 의장의 행동이 꽤 대담하다고 생각해. 마침내 입학식 날이 밝고 신입생들이 아카데미 강당 단상 앞에 모여. 의장이 나와서 학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해. 그의 교육기관인 슈발츠 아카데미는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공격 마법 전문 전원 기숙학교야. 넓은 캠퍼스에는 여러 훈련장이 있고 첨단 연구시설과 거대한 도서관까지 있어서 더 돋보이지. 영향력 있는 졸업생들이 아카데미 밖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서 왕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해. 요약하자면 공격 마법의 복잡함을 연구하기에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은 여기 말고는 없어. 우리 주인공은 그저 힐러일 뿐인데 이 아카데미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이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일 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내 친구는 원하는 공격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른 법이지. 입학식 후 첫 수업이 시작되고 윌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 그는 불마법 주문으로 목표물을 맞춰야 해.
어찌어찌 불주문을 발동시키긴 하지만 나타나자마자 사그라들어버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설상가상으로 담당 교사는 우리 주인공의 약점을 빌미로 괴롭히는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야. 윌은 인형을 맞춰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그걸 해낼 때까지 학교 건물 반대편 훈련장에서 연습이나 계속하라고 강요받지. 윌은 요령이라도 알려달라고, 안 그러면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고 주장해. 하지만 처음부터 이 특정 교사는 우리 주인공을 혐오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 그에게 힐러를 가르치는데 시간을 쓰는 건 최악의 투자인 거지. 윌은 이론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도서관 출입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사정해. 다시 한번 그 자식은 우리 주인공이 고작 힐러일 뿐이라며 힐러 따위가 읽을 만한 문헌은 없다고 모욕을 줘. 이 상황을 튼 타 금발 양아치가 비열하게 마법으로 뒤통수를 쳐서 힐러를 쓰러뜨려 불쌍한 윌은 갑작스런 공격을 예상도 못했지만 그 괴롭히는 놈은 힐러가 약해 빠졌으니 더 이용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 그는 아카데미의 공격 등급을 자랑하며 윌 같은 연약한 힐러들은 감히 입학할 생각 말고 꺼지라고 해. 교사가 학생이랑 한패가 돼서 괴롭히는 건 처음 보네. 둘 다 윌을 무슨 최악급 쓰레기 취급하며 개처럼 끌고 다니고 있어. 그날 밤 우리 주인공은 벤치 옆에서 지쳐 보여. 공격 마법을 배우려던 노력은 지금까지 시궁창에 처박혔어. 치유 마법과 공격 마법의 차이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될 거란 건 알고 있었지. 두 마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을 사용하거든. 만화는 마음의 힘이자 마법사의 궁극적인 무기인데 공식을 통해 활성화해. 만화는 시전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기도 해. 그 만화를 폭발이나 활약으로 사용하면 공격 마법이 되는 거야. 반면에 힐러들은 정적인 만화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슈발츠 아카데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들은 공격 마법사를 키우는데 최고니까 그가 동적인 만화를 정지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윌은 정적 만화를 동적 만화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만화를 조작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그 빌어먹을 교사가 허락을 안 해줘서 지금 수업조차 못 듣고 있다는 거야. 윌은 포기하지 않고 전생에 자신을 도와줬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길 희망해. 오직 그녀 때문에라도 이 아카데미에 온 선택이 고생할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안타깝게도 무작정 계속할 수는 없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늦게까지 돌아다닌다고 그를 꾸짖어. 윌이 그 화려한 외모의 인물을 쳐다봤을 때 그는 자신과 함께 싸웠던 엄청나게 유능한 전사 베로니카를 보게 돼. 그녀는 그가 알던 최상위 클래스 공격 마법사 중 한 명이었고 결국 비극적인 전쟁에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해야만 했지. 다행히 이 회귀한 시간선에서 그녀는 살아있어. 하지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이 여자는 무엇이든 반으로 갈라버릴 수 있는 그 똑같은 검을 꺼내들어. 이 누님은 스쿠나의 능력을 가진 여자 고조 사토로 같아. 그녀가 그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유쾌하지 않지. 알고 보니 그녀는 캠퍼스 주변에 수상한 학생을 쫓고 있었고 윌이 그 문제아인지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주인공은 재빨리 자기는 절대 그 녀석이 아니라고 해명해. 만에 하나 그녀가 칼을 휘두르기라도 하면 트루꾼한테 치여서 또다시 이 세계 회귀를 해야 할 판이니까. 그녀는 그를 믿고 진정하는데 윌은 그녀가 진짜 베로니카인지 확인하려고 물어봐. 여자는 그가 교사를 너무 편하게 불러서 기분 나빠하고 윌은 부끄러움과 충격을 동시에 느껴. 그는 전생에서 그녀가 자기보다 연상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거든. 알고 보니 그녀는 월반을 거듭해서 바로 교수로 승진한 천재였어. 그녀의 신적인 재능을 생각하면 전혀 놀랍지 않지. 이건 윌이 기다려온 기회, 드디어 공격 마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줄 유성우 같은 기회여. 윌은 베로니카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고 그녀의 수업을 듣고 싶다고 관심을 표해. 그는 수강 신청 절차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개설한 수업이 없다며 탄칼에 거절해. 그녀는 수많은 수업에서 승진한 신임 교사라 여기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거든. 올해 베로니카의 직책은 특정 질문을 처리하는 보조 강사 역할이야. 계획은 그녀의 젊은 감각을 이용해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과 친해져서 훌륭한 지원군이 되게 하는 거였지. 하지만 그녀를 거슬리는 건 아무도 감히 상담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야. 뭐 우리 주인공은 이유를 정확히 알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 여자는 조금만 불편해도 살인 무기를 꺼내들거든. 윌의 관점에선 이건 베로니카를 이용해 먹을 절호의 기회야.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이 개인 과외를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는 대답해주는 게 그녀의 일이라는 걸 알고 질문을 던져.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남자는 힐러로서 공격 마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물어봐. 그 말에 베로니카는 즉시 그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 그의 이상한 만화 흐름 구성을 감지한 그녀는 이 녀석이 슈발츠 아카데미에 들어왔다는 그 악명 높은 신입생이라는 걸 기억해내. 그녀조차 평범한 힐러가 공격 마법을 배우려고 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해. 슈발츠의 좋은 점은 아카데미가 동적 만화라는 것을 배양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거야. 우리 주인공은 이것이 완벽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베로니카가 그 존재를 확인해주자 윌은 가능성이 있다며 정말 기뻐해.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
이 여자는 대놓고 그 멍청한 머리로는 그 방법으로도 공격 마법을 배울 수 없을 거라고 말해. 이 사실은 우리 주인공을 진심으로 놀라게 해. 특히 베로니카가 그에게 이미 정적 만화가 너무 많다고 설명할 때 말이야. 즉 밑바닥부터 동적 만화를 키운다고 해도 대부분이 변환되어 정적 만화로 녹아들 거라는 거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동적 만화를 키우려고 해도 두 가지 만화 성질이 섞이면 어떤 종류의 공격 마법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거야. 현실은 암울해 보여. 형실은 아카데미까지 옮겼는데 평범한 힐러가 공격 마법을 배울 방법이 말 그대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윌은 설명서를 받지 않은 걸 후회하기 시작해. 트럭군이 그를 회귀시켰을 때 말이야. 뭐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설령 이 세대의 아인슈타인이 되어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지. 보조교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베로니카가 말을 끝내겠다며 그를 멈춰세워. 그녀는 아까 하던 말을 이어서 힐러가 공격 마법을 쓸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힐러가 공격 마법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해. 그녀는 위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우리 주인공조차 그 논리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 베로니카는 적을 베고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인 특수하게 조각된 강철검을 보여주며 자신의 요점을 증명해. 그러고는 옆에 있는 나무 벤치를 가리키며 앉을 때 쓰는 거라고 말해. 즉, 이 뇌가 매끈한 교수님은 물이 축축하고 바닥은 바닥으로 만들어졌다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반전이 있어. 그녀는 벤치를 들어올리더니 이걸로 누군가를 두들겨 패서 기절시킨다면 여전히 무기인 거라고 설명해. 웃기게도 윌은 이 근육 누님이 저 국수 같은 팔로 어떻게 저 무거운 벤체를 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해. 어쨌든 베로니카의 접근 방식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쓰는 사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시범을 보이며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 이 남자의 얼굴을 붉히게 만들지. 이건 대부분의 남자에게 꿈 같은 상황이겠지만 그녀가 그의 이마를 냅다 튕겨버리면서 손을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설명하기 전까지만이야. 방금 그녀는 그를 너무 세게 때리긴 했지만 어쨌든 요점은 같아. 같은 물건, 다른 용도. 윌의 눈이 드디어 뜨여. 그는 치유 마법을 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해. 지금껏 그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 두 마법사 파벌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각자의 만화 형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베로니카의 눈에 이 아이는 달라 보여. 그녀는 그가 공격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한 것만으로도 이미 도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만화조차 그가 순수한 힐러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 이건 윌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관찰이야. 이게 트러쿤이 준 능력 중 하나인지 궁금하게 만들지. 그녀는 칼을 그의 목에 겨누면 깨달음을 얻고 영혼 속의 공격적인 열정을 불태우라고 명령해. 그렇게 한다면 그는 거침없어질 것이고 앞을 가로막는 누구든 쓸어버리게 될 거야. 바로 다음 날 우리 주인공은 어제 선생님과의 대화를 되새겨. 그녀는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녀가 평범한 힐러에 대해 어떤 편견도 없는 것 같다는 거야. 게다가 즉석에서 말이 되는 이론을 생각해냈다는 사실도 있지. 윌은 그녀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한 강사가 무례하게 그를 힐러라고 부르며 생각의 흐름을 끌어놔. 오늘 수업은 사실 특별해. 1대1 전투가 잔뜩 있을 예정이거든. 그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물론 공격 마법을 쓸 수 있냐 없냐는 그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 쓰레기 교사는 대진표를 확정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주인공을 지난번 그 금발양아치 울피스와 붙여놨어. 우리 주인공은 올피스와의 시합이 달갑지 않아. 그 녀석은 유명한 귀족 아카데미 출신의 든든한 배경까지 있거든. 금수저 도련님인데다 심지어 강력한 공격 마법사이기까지 해. 울피스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 주인공에게 박살나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울 거냐며 입을 놀려. 우리 주인공은 이 멍청이한테 낚여서 화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야. 미래에서 왔고 산대가 애송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열받는 건 어쩔 수 없어. 다행인 건 윌이 베로니카의 이론을 실전에서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싸움에 흥미를 보여. 그는 교수의 주의를 끌고 기권을 거부해. 대신 우리 주인공은 제안 하나를 하는데 자신은 공격 마법에 재능이 전혀 없으니 이 싸움은 시간 낭비일 거라고 말해. 그래서 그는 판돈을 키워서 만약 이 시합에서 지면 슈발츠 아카데미를 자퇴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해. 교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신이 났어. 반대로 우리 주인공이 이기면 정규 수업을 듣는 걸 허락받게 되지. 모욕적인 제안이야. 하지만 울피스는 너무 오만해서 엉덩이가 빠지도록 웃으며 윌이 이긴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떠들어대. 그는 윌이 승산도 없으면서 망상에 빠져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강사는 그들이 지겨워서 제안을 수락하고 두 참가자에게 위치를 잡으라고 지시해. 그가 시합 신호를 보내자 울피스는 침착하게 공격 마법을 발동해. 그는 빛나는 단검 뭉치를 소환하지. 이건 단검 생성 마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특기야.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월마트 버전 짭 길가메시 같은 건데 뭐 실속은 쥐뿔도 없는 주제에 무기라고 검을 꺼내 들고 윌 쪽으로 단검을 마구 쏘아대지. 그는 똥 힐러가 자신을 방어할 방법 따위는 없다고 짓거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부처님 포즈 같은 걸 취하고 영역 전개를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 기술을 발동하는 순간 그는 단검의 속도를 따라잡고 간결하게 모두 피해보려. 이건 생명 조작이라는 기술인데 윌이 주변 생명체의 본질을 조작해서 HP를 극간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공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이 접근 방식에 울피스는 당황하며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소리쳐.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여유가 넘쳐 같은 자세로 월마트 길카메시의 단검을 잡아채더니 에미야시로 같은 간지로 다른 단검들을 전부 베어버려. 무기들은 힘을 잃었고 지금까지 데미지는 제로야.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고 단검 하나로 이 싸움을 끝낼 작정이야. 관중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힐러가 공격을 한다는 게 뇌에 입력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윌은 치유 마법을 공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공격 마법은 쓴 적도 없어. 울피스는 수세에 몰리자 자기가 내내 봐주고 있었다며 입을 털어. 보아하니 이 형씨는 사용할 수 있는 칼의 개수를 늘릴 수 있나 본데 뭐 그게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구네. 그는 분노에 차서 힐러에게 황금 투사체들을 비오듯 쏟아부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무심하게 단검 하나하나를 베어버리기 시작해. 방어가 끝날 때쯤엔 단검들이 전부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어. 울피스는 여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쥐꼬리만한 단검의 크기를 키우는데 젠장, 저 각도 좀 거시기해 보이는데. 어쨌든 윌은 울피스와 싸우는 게 귀찮다는 걸 깨달아. 복잡성과 화력을 높이는 마법에 대한 재능과 이해도 덕분에 울피스는 단검을 회전시켜서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우리 주인공 쪽으로 날려보내. 녀석은 수쿠나의 푸가 화염화살 기술을 빌려왔지만 윌은 그것마저 막아버려. 울피스는 다른 만화에서 더 이상 기술을 훔쳐올 수가 없어서 좌절감에 포효해. 한편 우리 주인공은 점진적으로 힘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지. 맹렬한 투사체는 울피스가 놀랄 정도로 쉽게 튕겨나가. 그가 무얼 하기도 전에 윌은 손오공의 순간이동을 써서 그의 뒤로 이동하며 이 일이 끝나면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해. 그러고는 바로 끝장을 내려가는데 강사가 기어들어 둘 사이에 거대한 흙벽을 세워버려. 강사는 시합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다음 조를 위해 비키라고 해. 이 패배는 거만한 귀족에게 참 교육이 되었지. 하지만 윌은 그저 기뻐. 이제부터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무능한 강사는 속이 터지겠지만 말이야. 상황을 정리하고 그는 싸움 경험을 되새기며 뛰쳐나가 드디어 자신만의 공격 마법을 만들어냈고 우수한 마법사를 이길 만큼 강력했어. 이 모든 게 베로니카의 지도 덕분이야. 패배한 양아치 녀석은 강사의 부축을 받아. 울피스는 선생에게 아버지한테 이 시합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둘 다 패배를 인정 못하는 찌질한 악플러들 같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교실에 있는 윌을 보게 돼. 그는 여기서 수업을 들으며 공격 마법에 대한 이해를 다듬을 수 있어. 강사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윌을 힐끔 쳐다봐. 지금까지 그의 수업은 기초적인 거였어. 담임교사 한 명이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을 담당하거든. 윌은 마법도구 제작 수업에 흥미를 느껴 치유 아카데미에서 비슷한 개념을 배웠던 게 기억나거든. 오늘의 수업은 얼음폭탄 제작에 관한 거야. 강사는 학생들에게 조립하고 가공할 재료를 나눠줘. 윌은 전생에 회복 아이템만 만들었지 무기는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걸 떠올려. 하지만 공격 아카데미에서는 전투형 무기를 만드는 게 당연히 요구되지. 이 목적에 사용되는 만화는 당연히 동적 만화일 거야. 하지만 제작에 있어서 만화의 성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윌은 정적 만화가 넘쳐나도 별 문제 없을 거야. 재료를 살펴보니 얼음 골렘 파편과 가루로 된 화염나무까지가 있어. 지시에 따라 파편을 섞는데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윌은 신체 강화로 얼음 파편을 던져버리게 되는데 그 작은 파편이 폭발하면서 얼음 가시들을 남겨. 우리 주인공은 꽤 감명받았지만 여기서 벌인 작은 소동은 수업에 대한 엄청난 결례지. 강사는 그를 꾸짖고 대놓고 윌의 점수를 깎겠다고 말해. 나머지 괴롭히는 놈들이 웃고 특히 울피스가 웃는 걸 보니 선생이랑 뭔가 꾸미고 있다는 신호야. 윌의 다음 수업은 바로 마법 생물 수업이야. 그는 귀여운 도롱뇽을 받게 돼. 강사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잘 들으라고 강조하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마법 생물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게 좀 불편해. 이 작은 살인 기계가 불대포를 뿜어내서 윌이 쳐내게 만들어. 사실 그건 우리 주인공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뿐인데 강사의 주의를 끌어서 믿음직한 냄비를 빼앗기게 돼. 상황이 좋지 않고 윌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해. 강사는 수업 참여는 허락했지만 사실 매 수업마다 그를 고문하고 있는 거야. 즉 그는 배울 수 없을 거란 뜻이고 이 상황에 대해 또다시 조치를 취해야 해.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특이한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이중적인 잣대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괴롭힘은 끝없이 계속됐어. 윌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말도 안 되는 진도박 질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지. 그의 점수는 바닥을 쳤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방에 쓰레기 더미가 널려 있었어.
이 문제로 사감에게 따지러 갔더니 사감은 저녁 식사 권한을 박탈해서 그를 더 벌했지. 형씨는 사방에서 털리고 있어. 그는 이 아카데미가 혐오자들로 가득하다는 걸 깨닫고 방에 쓰러져. 긍정적인 발걸음을 하나 내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다시 극복해야 할 산더미 같은 도전들에 직면해야 해. 윌은 현재 자신의 발전 속도가 기적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괴롭히는 놈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해. 가장 좋은 점은 그중 한 명과 싸워서 실제로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공격 마법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졌지. 그는 항상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걸 꿈꿔왔어. 윌은 교과서를 챙겨서 이제 숙제를 검토하고 제대로 공부하려고 해. 다음 날이 밝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선생님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 보통 이 시간이면 강사가 도착하는데 근처에 학생 한 명만 있을 뿐이야. 마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소식이 특정 학생들에게는 공지되지 않은 것 같아. 짜증난 윌은 그 여학생에게 말을 걸려고 일어나. 그가 다가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 우리 주인공은 밤새 수업이 변경된 건지 알고 싶을 뿐인데 분명 그것과 관련된 일일 거야. 강사는 특정 학생들을 싫어하고 그녀도 그 리스트에 있어. 둘 다 찍힌 거지. 그녀는 왕따 당하는 외톨이 둘이 잘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윌은 그녀의 두려움을 감지하고는 즐겁게 손을 내밀며 친구가 되자고 제안해. 소녀는 놀라서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여 그녀는 에리카 글렌이라고 소개되는데 윌이 새 아카데미에서 사귄 첫 번째 친구야. 그녀는 그가 수업에 늦게 합류했고 힐러이기 때문에 곁에 아무도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에리카는 사람들이 항상 힐러가 얼마나 한심하게 약한지 떠들어댄다고 강조해. 윌은 어안이 벙벙해. 그녀 자신도 궁격마법사지만 친구가 많다고 자랑할 처지는 아니거든. 그녀의 성격을 보며 윌은 힐러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슈발츠 아카데미의 문화인 것 같다고 이해해. 공격 마법사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니까 후방에 머무는 힐러들을 경멸할 이유는 충분해. 전생에서조차 윌은 왕국의 유명한 힐러로 자리 잡았었지. 그때는 신뢰라도 있었어. 하지만 여기 공격 아카데미에서는 상황이 달라. 윌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아카데미의 차별에 잡아먹히고 말 거야. 에리카는 공격 아카데미에 온 의도를 묻고 생각을 정리한 윌은 타고난 힐러로서의 현실을 거부하기를 거부하고 최전선에 합류하겠다고 대답해. 그녀가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자 윌은 자신에게도 그럴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확실히 못 박습니다. 에리카의 속사정을 들어보니 그녀는 시골의 작은 귀족 가문 출신인데 집안에 아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부모님은 대가 끊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에리카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력한 공격 마법사가 되면 실력만으로도 가문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윌이 보기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목표였지만 문제는 에리카에게 마법 재능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친구도 없고 반에서는 왕따까지 당하는 처지였죠. 다행히도 그녀는 우리 주인공을 친구로 사귀게 되어 기뻐합니다. 비록 윌을 열등생 취급하긴 하지만 성적이 바닥을 쳐도 위로해줄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우리 주인공이 여기저기서 무시당하고 있지만 에리카는 그저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네요. 윌은 그녀의 기대가 곧 충족될 거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하더니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진짜 수업이 열리는 다른 강의실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두 사람은 진짜 강의실을 찾아갔지만 뻔하게도 강사는 그들이 지각했다고 간주해버립니다. 윌은 갑작스러운 강의실 변경 일정을 몰랐다며 정중하게 사과하죠. 하지만 이 꽉 막힌 강사는 융통성이라곤 전혀 없어서 그들을 용서하는 대신 윌에게 벌을 주려 합니다. 바로 윌에게 난해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리카도 알다시피 윌은 이전 수업 대부분을 빠졌으니 아는 게 없을 테니까요. 칠판을 바라보며 윌은 머릿속으로 문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강사는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점수를 깎겠다고 으름장을 놓쳐. 울피스는 윌이 낙제 직전이라는 걸 알고 더욱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깊은 집중력에 빠져 분필을 집어들고는 맹렬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적는 글자 하나하나가 반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울피스는 그저 허세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윌은 정확한 마법 구성을 파악해냈고 칠판 위의 마법진을 환하게 밝혀버립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며 그 재수없는 강사를 포함해 강의실 전체를 침묵에 빠뜨립니다. 강사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정답이라고 인정해야 했고 울피스는 물론 에리카까지 충격에 빠집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이 수업을 다 빼먹고도 정답을 해독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죠. 그 짜증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에리카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지 꼬치꼬치 개묻습니다. 윌은 교과서에서 본 내용이라 사실 꽤 쉬웠다고 덤덤하게 설명하죠. 이미 교과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에리카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이 남자가 그 두꺼운 책을 단 하룻밤 만에 독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윌은 처음 읽는 건데도 공격 마법에 관한 최고의 서적이라며 순식간에 다 읽어버린 거죠.
그 책에는 기초부터 심화 응용까지 모든 내용이 엄청나게 자세한 디테일로 다뤄져 있었습니다. 윌은 혼자서 그 모든 걸 공부할 수 있었지만 마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을 겁니다. 다행인 건 윌이 이론 공부에는 항상 도가 터 있었다는 점이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듯이 단 하룻밤 만에 공격 마법에 대한 모든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윌은 재밌어하지만 에리카는 소름이 돋아버립니다. 그가 소화한 그 책은 학원 내에서도 악명 높은 물건이라 선생님의 지도 없이는 해석조차 불가능한 난이도였거든요. 그녀는 윌을 실패자라고 불렀던 자신의 초기 과정을 후회하기 시작하며 진짜 바닥을 기는 건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에리카는 윌이 자신을 최하위권에 버려두고 갈까봐 걱정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어려워하는 건 뭐든 가르쳐주겠다고 안심시킵니다. 어쨌든 그들은 같은 반 절친이니까요. 에리카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활짝 웃습니다. 사실 윌은 우정놀이나 하러 학교에 온 게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온 것이지만 혼자인 그에게도 에리카의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부탁 하나를 합니다. 다가오는 수업은 공용 공격 마법 일반 수업인데 윌은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었고 그게 바로 그가 다른 수업을 듣지 못한 주된 이유였죠. 에리카는 윌이 울피스까지 꺾었으니 쉽게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윌은 남들처럼 공용 공격 마법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에게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에리카의 도움이 필요한 작전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학생들은 훈련장에 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격 마법에는 공용 마법과 고유 마법이라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공용 마법은 적절한 공식으로 짜여진 주문을 말하며 공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유 마법은 울피스의 단검 생성 마법처럼 사용자의 내면에서 발현되는 특별한 마법이죠. 학원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이 두 가지 공격 마법을 모두 연마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유 마법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유 마법 수업이 참가해서 이기기 가장 쉬운 티켓인 셈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공용 공격 마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꽉 막힌 상태고 강사도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힐러라는 점을 악용해 강사는 윌의 이론 실력을 침천하면서 실기에서는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며 비꼽니다. 기본 마법조차 못 쓴다면 윌은 이 수업에서 낙제할 게 뻔하니까요. 강사는 이번 과제도 이전 시도들과 다를 바 없다며 목표물을 향해 마법을 발사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윌을 깎아내리며 이게 지극히 기초적인 과제라고 말합니다. 즉 학원의 기본조차 해내지 못하면 졸업은 꿈도 못 꾼다는 뜻이죠. 강사는 윌이 치유 마법을 공격에 응용하고 신체 능력을 강화했던 걸 떠올리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윌은 공격 마법 같은 건 쓸 수 없으니까요. 강사는 그저 이 꼬맹이가 자기 수업에서 꺼져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공은 도망갈 생각 따윈 없다는 듯 상황을 즐기며 미소 짓습니다. 윌의 손이 화염에 휩싸이는 걸 본 순간 강사는 그야말로 멘탈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 녀석이 그런 마법을 쓸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 주인공이 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의 전략은 에리카가 공용 공격 마법으로 파이어볼을 만들면 윌이 그 파이어볼을 몰래 숨겨서 활용하는 것에 달려 있었죠. 그 다음 윌은 자동 치유를 사용해 손 안에 숨긴 불꽃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갑니다. 기본적으로 고조사토르가 반전술식으로 무한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끊임없이 치유하면서 불꽃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에도 에리카는 윌의 방식에 의문을 품으며 대체 이 남자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한때 인류 최고의 힐러였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어쨌든 윌은 손을 펼치기 직전에 치유 마법을 멈춰서 마치 손바닥에서 파이어볼을 소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쉬운 부분만 남았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쏘기만 하면 되죠. 결과는 명중입니다. 강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떱니다. 자신은 학생에게 또다시 한 방 먹었으니까요. 속임수가 너무 완벽해서 강사는 윌이 진짜 공격 마법을 썼다고 완전히 확신해버립니다. 덕분에 즉시 통과 점수를 받았고 에리카의 박수갈치와 구경꾼들의 혼란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무엇보다 울피스가 엄청 열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는 강사를 찾아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윌이 공용 공격 마법을 배웠을 리가 없으니까요. 울피스는 패배의 굴욕감 때문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힐러 녀석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울피스는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이 수업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강사조차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하는데 이 오만한 귀족 도련님은 윌을 수업에서 쫓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명령하며 자리를 뜹니다. 이 쓰레기 같은 강사는 이제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건 발각될 위험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학원에 취직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잃을 순 없습니다.
위험을 저울질하던 강사는 학원의 이름을 알리려는 이 힐러를 제거하는 도박을 거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15살짜리 학생과 세대를 초월한 싸움을 벌이기로 작정하고 직접 나서기로 한 거죠. 수업이 끝난 훈련장, 강사는 결국 윌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는 우리 주인공을 협박하지만 눈치 없는 윌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강사는 윌이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수업을 많이 빼먹었으니 그 콧대를 꺾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애초에 수업을 못 듣게 막은 게 이 멍청한 강사 본인인데 말이죠. 윌은 반박합니다. 친구들에게 자료를 얻어 독학으로 이미 다 공부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강사는 독재자처럼 굴며 윌에게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우깁니다. 교육 내용은 강사인 자신이 정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제대로 된 모의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유도 없이 선생님과 싸워야 한다는 게 윌 입장에서는 꽤 수상쩍지만 강사도 이게 불공평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에게 핸디캡을 하나 줍니다. 윌이 유를 탈을 단 한 대라도 성공시킨다면 이 미니 시험의 승자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조건을 걸면 윌이 꼬리를 말고 도망치지 않고 진지하게 덤빌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물론 이 광대 같은 강사는 자신이 질 거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죠. 우리 주인공은 생각에 잠겨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바라는 대로 결투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싸움은 즉시 시작되고 강사는 땅에서 솟아나는 대지 마법을 사용합니다. 다행히 윌은 강사의 전투 스타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가 대지 마법 전문이라는 걸 알기에 윌은 첫 번째 공격을 재빨리 피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가시처럼 솟아나며 윌을 다시 피하게 만듭니다. 윌은 수많은 공격에 시달리지만 적절하게 회피합니다. 강사는 계속 도망만 다닌다며 그를 조롱하죠. 하지만 윌의 진짜 문제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짜증나는 돼지 마법을 처리하는 겁니다. 게다가 강사의 공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서 울피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강사는 아직 끝낼 생각이 없는지 무아지경으로 몰아붙입니다. 공격을 피할 때마다 윌은 거리를 좁히며 강사에게 돌진합니다. 강사는 더 많은 돼지 마법을 발동시켜 양쪽에서 벽을 갈라 윌을 샌드위치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술로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강사는 하늘에서 단검을 들고 내려오는 제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윌은 단검을 내리고자 강사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자는 단단한 갑옷을 만들어 공격을 박아냈습니다. 윌은 강사의 다음 공격을 억지로 피하며 다시 거리를 벌립니다. 이 교활한 뱀 같은 강사는 제자를 한심하다고 욕하며 자신의 강력한 철갑 갑옷을 드러냅니다. 윌조차 그 이름이 정말 오글거린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는 윌이 공용 공격 마법에 짝퉁을 쓴다며 비웃고 공격 마법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품은 것 자체를 꾸짖으며 자신감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학생은 치유 마법 덕분에 인체를 엄청나게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상기시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힘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 한계를 넘으면 몸이 붕괴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강사는 윌이 건방지게 설교하려 든다며 모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윌의 요점은 간단했습니다. 신체의 리미터를 해제하면 몸이 망가지는 대가로 엄청난 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윌에게 다행인 건 그가 힐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미도리아 이즈쿠 같은 짓을 하려는 겁니다. 팔이 박살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소년의 결의에 강사는 멍해집니다. 윌은 자신의 오글거리는 갑옷이 여전히 통할 거라고 믿는 강사에게 침착하게 상남자처럼 걸어갑니다. 데쿠가 텍사스 스매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 잠시만요. 다른 만화 얘기가 나왔네요. 윌이 주먹으로 갑옷을 박살내자 강사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갑옷만 부순 게 아니라 강사의 얼굴을 제이크 폴과 싸운 앤서니 조슈아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윌은 친애하는 강사님께 학생의 운명을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베로니카의 지도를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그녀 덕분에 치유 마법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개방할 수 있었으니까요. 윌은 자신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강사가 비겁하게 또 다른 대지 기둥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운 좋게 피하긴 했지만 이 남자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윌은 이미 시험 통과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이런 기습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사는 목격자가 없으니 증명할 수 없다며 치유 마법사는 자신을 때린 적이 없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는 고작 힐러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윌에게 더 많은 대지 마법을 퍼붓습니다. 윌은 이 남자의 내가 곧 규칙이다라는 카이바세토 같은 헛소리에 진력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리미터를 해제한 덕분에 그는 로켓 같은 속도로 다시 한번 강사를 추월해버립니다. 강사는 윌의 갑작스러운 접근을 인지조차 못합니다. 소녀는 묵직한 주먹을 장전해 그를 두 번째로 박살낼 준비를 하죠. 그 오글거리는 갑옷조차 이번엔 그를 구해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함몰시키기 직전 주먹이 멈춥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 자체가 멈춘 것 같습니다.
윌의 주먹이 얼굴을 강타하고 강사는 그 묵직한 고통을 처리하느라 굴욕감을 맛봅니다. 이 수치스럽고 느려터진 주먹은 지난번 공격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이번엔 도망칠 수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수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웃긴 게 주먹 한 방이 거의 50컷은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윌이 힘을 실어 이 남자를 날려버리고 강사는 땅에 처박힙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힐러는 또 다른 힐러의 기술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현실로 돌아온 강사를 환영하며 실제 세계에서는 고작 찰나의 순간만 지났다고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윌은 설명도 안 해주는 강사와 달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윌은 주먹을 적중시킨 순간 환각 강화 마법을 발동했습니다. 원래는 시력 같은 감각이 약해진 사람을 치료하는 주문이지만 최근 우리 주인공은 이걸 전투에 활용해 자신의 속도와 반응 시간을 늘리는 데 쓰고 있죠. 상대에게 이걸 걸어서 감각을 과잉 자극하면 1초가 마치 100초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공격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혹한 고문처럼 느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윌은 강사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수업을 통과시켜 줄 거냐고요. 거만한 강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윌은 위협적으로 그의 어깨를 잡으며 힐러에 대한 차별을 싹 다 지워버리겠다고 상기시킵니다. 그 무해해 보이던 힐러가 지금은 마왕처럼 보입니다. 그는 수업을 즐기는 게 유일한 목표이니 강사나 학생들이 또 방해한다면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될 거라고 강조하죠. 윌은 해맑은 미소로 제안을 마무리하며 그날 저녁의 만남을 끝냅니다. 강사는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자신이 대체 어떤 괴물을 건드린 건지 자문합니다. 그는 모든 치유 마법사가 약해 빠졌고 전방 마법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믿었지만 이 녀석은 다릅니다. 최상급 전투 능력에 살벌한 살기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공교롭게도 그는 훈련 결과가 궁금해 찾아온 금발양아치와 마주칩니다. 울피스는 윌이 박살났을 거라고 믿고 낄낄거리지만 곧 개처럼 조용해집니다. 강사는 이 낙하산 도련님의 헛소리에 지쳐서 윌과 엮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며 윌을 평범한 치유 마법사로 생각한 게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고 말이죠. 울피스는 그 조언에 놀라 다시 아빠 찬스를 언급하지만 이번엔 강사도 겁먹지 않습니다. 그는 금발 양아치에게 아빠한테 가서 실컷 일러바치라고 말합니다. 사실 울피스에게 진짜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면 진작에 힐러를 제거했을 테니까요. 오멘 가문이 울피스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전학생을 건드렸다가는 그가 가문을 완전히 박살낼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울피스는 그 엄청난 구타 사건 이후 상황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 믿을 수 없어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업이 막 끝났습니다. 윌은 금발 귀족이 자신을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녀석은 수작을 부리지도 험담을 하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에 닥칠 인류 멸망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운명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더 강해지는 것뿐이죠. 물론 치유 마법이 신체 강화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힘싸움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각 강화도 환각에는 좋지만 공격 마법의 다재다능한 전투 스타일에는 비할 바가 못되죠. 윌은 따라잡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전투 스타일을 개척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베로니카 조교수에게 이 생각을 설명하며 다시 한번 지도를 구합니다. 윌의 방식에는 다듬을 점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베로니카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망설였지만 사실 그녀는 윌이 지금까지 해낸 모든 일에 대해 축하해줍니다. 윌의 활약 덕분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힐러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힐러가 학원 최상위권 수업을 따라가고 있다는 건 비웃을 일이 아니니까요. 물론 몇몇 다른 선생님들은 그의 성장을 못마땅해 하기도 하는데 뭐 예상했던 반응이죠. 흥미로운 건 베로니카가 윌의 성장 뒤에 자신이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 역시 특별 대우를 받는 입장이라 다른 선생님들이 그녀를 무시하기 때문에 말할 기회도 없었고요. 우리 주인공은 안도합니다. 그래야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의 조언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녀가 곤란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교수는 상관없다며 사실 자신도 그에게 고맙다고 인정합니다. 그녀가 말했듯이 치유 마법사들은 이 이론을 현실로 가져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검을 뽑아들더니 이상하게 검 뽑는 걸 참 좋아하네요. 우리 주인공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윌은 베로니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 못했지만 그녀는 윌의 수준이 어디쯤인지 진심으로 궁금해합니다. 그게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검사는 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자리에서 순식간에 튀어나갑니다. 그녀는 천둥처럼 그의 눈앞에 나타나 그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윌은 아주 간신히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쳐냅니다. 그녀의 묵직한 공격에 무기를 들고 있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인데 그녀는 쉴 새 없이 참격을 퍼붓습니다.
모든 부스트와 반응 속도를 다 쏟아부어도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메로니카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번개 그 자체입니다. 그네의 검은 우아하게 춤추듯 움직입니다. 즉, 지구전으로 가면 무거운 타격을 견뎌야 하는 윌이 먼저 무너질 거라는 뜻이죠. 윌은 자신에게 기회는 단 한 번,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로 그녀를 놀라게 하는 것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허를 찌르기 위해 발뒤꿈치에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천둥 같은 기세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교수는 이 움직임을 예상 못했습니다. 윌의 예상대로 칼날이 얼굴을 찌르려는 순간 그녀는 바로 코앞에서 반응하여 공격을 카운터치고 말 그대로 그의 무기를 박살내버립니다. 싸움은 끝났고 엘릿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엘리트 전사의 기술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로니카는 열의를 보입니다. 그녀는 윌이 그렇게 빠르게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방금 그녀가 사용한 건 마법검을 이용한 카운터였죠. 그동안 그녀는 윌을 공격 기술을 쓸 줄 아는 치유마법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소년의 현재 전투 능력은 순위권 상위에 들 정도지만 윌은 자신의 발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녀는 더 강해지겠다는 그의 야망과 결의를 지지하며 강화 마법이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합니다. 윌은 신체의 리미터를 해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오늘 싸움에서 증명되었듯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교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검의 목적이 단순히 휘두르는 것 이상이듯 찌르거나 던질 수도 있는 것처럼 치유 마법에도 그런 응용법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불행히도 윌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검사는 그의 단점이 실전 경험 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싸움이 무엇인지 정의할 직관이 부족합니다. 베로니카가 보기에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경험이 지식을 능가합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윌은 그녀가 조언을 구상하며 사용한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윌은 교수님과 모의전을 더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베로니카는 그 방식도 좋지만 몬스터 톱을 훈련 임무에 참가해보라고 권합니다. 소녀는 어리둥절해합니다. 드디어 생사가 오가는 전투 상황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는 슈발츠, 하일릭, 질번 세 학원 간의 대회에도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세 학원 모두 공격, 방어, 검수 스타일을 자랑하죠. 학생들은 토벌 의례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일릭 학원에서는 임무 자체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악몽 같은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다가올 파멸에 맞설 경험을 쌓을 기회입니다. 윌은 생애 첫 토벌 임무를 위해 결의를 다집니다. 베로니카는 그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참가 조건을 상기시킵니다. 소녀는 선발시험에서 실력을 증명해야 하며 1억 년 중에 천재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윌의 새로운 목표는 반 친구들을 제치고 선발 과정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발 시험의 세부 사항을 묻습니다. 간단한 기준은 후보자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보통 100명 정도가 지원해서 실력을 뽐내고 그중 최고를 뽑습니다. 우리 주인공조차 학교가 맨날 싸움질만 시키는 것에 질려가고 있습니다. 하일릭 치유학원에서는 지원자가 몇 명 없어서 누구나 임무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슈발츠 학원은 방식이 달라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윌은 치유 학원에서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며 옛 스승님이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합니다. 베로니카는 다시 그 천재 학생 이야기를 꺼냅니다. 몇몇 강사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네요. 즉, 윌이 1등을 차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윌은 조 교수님이 그 학생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녀석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선생님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피해 다니거든요. 질문하러 오지도 않는데 사실 베로니카가 좀 무섭긴 하죠. 베로니카는 윌의 시험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가 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윌의 기분이 밝아집니다. 시간을 건너뛰어 선발 시험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윌은 그동안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며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준비를 마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가 돌아다니는데 어떤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마법학원 연합의 의장 아르넬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윌이 손녀를 치료해준 이후로 아이가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며 기뻐합니다. 의정은 윌이 손녀의 생명을 구해줬는데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합니다. 윌은 처음에는 학원 생활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문제없이 완전히 적응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그는 선발 시험에서 1등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의장은 그 고귀한 목표에 감탄합니다. 그때 대화를 방해하며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항사 끼어들어 윌의 말을 농담 취급하며 묵살합니다. 그는 이 꼬맹이가 자신의 수업을 너무 얕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드는 이번 행사의 현장 훈련 감독관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윌은 전생의 이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드는 자전, 자줏빛 번개이라 불리며 대전쟁에서 엄청난 영웅급 성과를 낸 인물이었죠. 불행히도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음침하고 마초적인 이 마법사는 세상에 전투 천재들이 널렸다며 힐러를 위협합니다. 훈련은 그에 비하면 조약돌 수준이라나요. 그는 대놓고 위를 무시하며 힐러 주제에 우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소녀는 대꾸하지 않았고 의장은 시험 전에 싸우지 말고 시험 중에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권합니다. 강사는 그저 애를 교육하는 중이라며 잔소리를 늘어놓고 이번 시험의 진짜 승자는 자기 반의 시리어스가 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이 청년은 겐신 임팩트에서 복사 붙여넣기한 캐릭터처럼 생겼는데 시리어스 블루노트는 모두가 기대하는 천재이자 우리 주인공이 1등을 위해 맞서야 할 운명의 상대입니다. 선발 시험에서 경쟁은 치열하고 의장은 서로 노려보는 그들을 보며 흥미진진해합니다. 시간 낭비 없이 후보자들은 환호하는 관중들에 둘러싸인 경기장으로 입장합니다. 윌과 에리카는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 힐러는 그녀가 참가한 걸 보고 놀라움을 표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참가하지 않으면 학원 수당을 못 받게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울피스조차 멀리서 우리 주인공을 주시하고 있고 의장은 여기까지 온 후보자들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며 최고의 마법사가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예선전으로 대부분의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진짜 선발을 위한 정예만 남길 예정입니다. 즉, 그들 모두가 동시에 서로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100명의 학생이 서로 맞붙는 거죠. 경기장은 그들이 싸우기엔 너무 좁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의장이 자신의 고유 영역 전개를 사용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니까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감도 못 잡는데 늙은이는 공간의 끝에 서서 그들을 각기 다른 장소로 흩어놓습니다. 윌은 학원 바로 뒤에 있는 숲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이동되자 교장은 모두 무작위 위치에 배치되었다고 방송합니다. 목표는 현명하게 협력하고 압도적인 상대를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 위치는 우운에 달렸습니다. 윌은 의장의 엄청난 텔레포트 기술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들을 동시에 텔레포트 시켰으니까요. 이렇게 현장 훈련 시험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부터 하죠. 우리 주인공은 나뭇가지로 뛰어올라 기척 차단 마법을 발동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은신 상태로 들어가 다른 참가자들 주변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려는 거죠. 뒤를 돌아보니 실제로 3명의 학생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솔직히 포켓몬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거대한 돼지골렘을 쓰고 있고 다른 여학생은 엄청 큰 요정망치를 들고 있네요. 둘 다 서로를 상대하느라 바빠서 세 번째 공격자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얼려버리는 여자가 있었죠. 윌은 다른 공격 마법사들의 다양한 기술에 감탄하며 단순히 1등을 하는 것 외에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방금 본 장면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기술 세트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싸움은 끝났고 최후의 승자는 골렘을 쓴 녀석입니다. 그들은 멋진 승리를 자축하고 있네요. 그 사이 우리 주인공이 다가와서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합니다. 윌은 녀석의 머리를 잡고 의식 차단을 발동해 즉시 기절시킵니다. 고조의 무량공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나왔네요. 이 능력으로 윌은 상대의 생명력을 조작해 강제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훈련 중에 베로니카에게 빌려온 기술입니다. 생각에 잠긴 윌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간신히 알아차립니다. 그는 단검들을 피하고 즉시 그 멍청한 녀석이 또 왔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이번엔 친구들까지 내려왔네요. 울피스는 윌이 다른 학생들처럼 그저 시험을 통과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하지만 셋이서 한 명을 상대하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피스는 단검 생성 마법을 발동합니다. 운 좋은 한 명은 단검에 독을 바르네요. 마지막 한 명은 그림자 분신 마법을 써서 숫자를 더 늘립니다. 이 독이 발린 칼날들은 스치기만 해도 우리 주인공을 저승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막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수십 개의 칼날이 윌을 향해 날아오며 그를 사냥하듯 조여옵니다. 그는 회복 마법으로 독을 치료할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신체 강화를 써도 이렇게 많은 단검을 상대하는 건 골치 아픈 일이죠. 구석에 몰린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갑작스러운 방어막이 나타나 윌을 단검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울피스는 아까 그 바위 골렘이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걸 보고 경악합니다. 회복 마법의 멋진 점은 다른 생명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위 골렘은 시전자의 피를 이용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록 복잡한 패턴은 수행하지 못하지만 힐러는 가상 생명 부여라는 주문을 사용해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골렘이 울피스의 멍청한 트리오에게 돌진합니다. 먼저 우리 나쁜 남자가 한 녀석의 가슴을 후려치고 다른 녀석 위에 깔고 앉아버립니다. 아마 평생 허리 통증을 달고 살겠네요. 2명은 처리되었습니다. 울피스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이제 도간에 든 주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나미카제 미나토처럼 순식간에 다가가 얼굴을 잡고 기절시켜버리니까요. 싸움이 끝났으니 윌은 다시 은신 모드로 돌아가고 골렘을 전장의 선두에 세웁니다. 강화 기술만으로는 근접 전투에 한계가 있으니 골렘을 이용해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모두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자연재해가 숲을 덮친 것 같은 광경이야. 하지만 아니지. 이 나선형의 바람은 말 그대로 에너지파나 다름없고 우리 주인공은 간신히 그곳을 탈출해. 그 공격은 문자 그대로 대지에 흉터를 남기고 골렘은 물론 나머지 학생들까지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며 남은 구역의 나무들마저 전부 쓰러뜨려버리지. 저 멀리서 위련 한 남자를 목격하게 돼.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저 천재 학생은 농담이 아니라 우리 주인공보다 훨씬 더 주인공처럼 생겼거든. 그의 능력은 공포 그 자체야. 윌은 저 녀석과 싸우기 위해 기술을 써야 할지 고민하지만 갑자기 시합이 강제로 종료되고 학원장이 후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예선전을 마무리해. 살아남은 4명의 참가자만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게 돼. 진짜 승부는 아레나에서 펼쳐질 예정이지. 그때까지 학원장은 학생들에게 휴식을 권하며 이동 마법을 발동시켜. 이동 마법이 작동하는 동안 이름값 제대로 하는 시리우스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의 진지한 주인공을 쏘아보지. 윌은 저 녀석을 이길 의지를 다져야만 해. 하루 만에 2사람은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의 범생이는 시험 전략을 짜느라 숙제에 열중하고 있어. 그런데 방 바로 밖에서 울피스와 그의 패거리가 다시 나타났어. 그는 힐럴에게 도전할 때마다 오시베레스를 뜯기는 바람에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상태야. 하지만 울피스는 패배를 인정 못하는 찌질한 녀석이지. 그는 귀족 가문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천한 힐러를 상대로 5만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해. 그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어울려줄 마음이 없어 보여. 친구들은 그를 버리고 자기 앞가림이나 하라며 떠나버려. 울피스는 당황하다가 결국 분노가 폭발해서 마법을 쓰지 않고도 힐러를 처리할 방법이 있다고 선언하지. 우리 주인공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뜬금없는 시간에 노크 소리가 들려와. 문을 열러나가는 윌은 이미 불길한 예감을 감지해. 역시나 문 앞에는 뻔한 귀족 연기를 하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울피스가 서 있어서. 윌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의 발연기를 믿지 않아. 하지만 이 황금 귀족 나리께서는 대화를 하러 왔을 뿐이라네. 는 힐러에 대한 순수한 증오를 드러내며 윌을 학원에서 쫓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했다고 털어놓아. 물론 우리 주인공은 모든 상황에서 역광광을 보내며 그를 완전히 압도했었지. 하지만 이번엔 울피스가 개인적인 메시지를 들고 왔어. 그의 예의 바른 연기는 집어치우고 윌에게 학원을 떠나라고 명령해. 그래, 그 형편없는 연기는 여기까지지. 윌은 이 남자의 끈질긴 증오심에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어. 도저히 윌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나 봐. 울피스는 자신을 귀족 가문에 존경받는 일원이라 자랑하며 힐러들이 설치고 다니는 꼴을 못 보겠다고 해. 심지어 그의 형도 힐러로서 약해 빠졌었다고 해. 사람들은 형을 조롱했고 형은 그들 앞에서 그저 실실 웃기만 했다더군. 공격 마법사들은 긍지가 높고 일반 힐러들은 한심할 정도로 불쌍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대부분의 귀족 가문 교육이 가진 어두운 현실이자 고문 같은 시스템이지. 울피스는 말빨로 윌을 내보내려 하지만 윌이 그래 알겠어 그만둘게 라고 할 리가 없잖아. 당연히 거절하지. 귀족 나리는 그럴 줄 알았다며 하인들과 외부 인맥을 통해 윌의 가족에 대해 이미 다 파악했다고 강조해. 그는 윌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 두 남매가 끈끈한 우애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명령 하나면 하인들이 여동생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협박해. 이제 분위기가 훨씬 살벌해졌어. 윌의 평소 무심하던 태도가 싹 사라지고 곧장 그 녀석의 목을 노려 바닥에 처박아 버려. 그 다음 뒤에서 팔을 꺾어 언제든 박살낼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윌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경고하고 울피스가 개처럼 낑낑거리며 애원해보지만 그의 팔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려. 녀석은 엉망진창이 되어 신음하지. 그 와중에도 귀족 나리는 복수심에 불타서 학원이 팔을 부러뜨린 윌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떠들어. 하지만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있어. 이 녀석 윌이 힐러라는 사실을 깜빡한 거야. 팔은 다시 멀쩡해졌어. 그 말은 즉 다시 기분 좋게 부러뜨릴 수 있다는 뜻이지. 두 번째로 우지끈 소리가 나고 울피스는 끔찍한 고통에 절기하며 무너져 내려. 윌은 다시 치료하고 이 게임은 계속돼. 귀족은 다시 애원하지만 어차피 또 부러질 뿐이야. 파괴와 치유의 무한 루프가 이어져 윌은 장난스럽게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겠다고 말하며 여동생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선이었다고 강력하게 경고해. 우지끈, 우지끈, 또 우지끈. 울피스의 정신이 붕괴될 때까지 무자비한 팔분쇄가 계속돼. 그는 이제 이 아이가 힐러가 아니라 현대판 악마 그 자체라는 걸 깨닫게 되지. 교관이 참교육당했던 것처럼 이 귀족나리도 윌에게 깝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우게 돼. 그날 밤 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안부 인사와 함께 그를 돌려보내. 우리 주인공은 죄책감 따위는 1g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만끽하며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 본선 토너먼트가 시작돼. 아레나의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이 시합을 기다리고 있어. 1라운드를 통과한 4명이 서로 맞붙게 돼. 그중 한 명은 윌의 예상을 뛰어넘는 화력을 보여준 에리카야. 듣자하니 그녀는 불의 장벽 안에 자신을 가두고 감히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위협해서 부전승으로 올라왔다더군. 하지만 뭔가 이상해. 윌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녀는 윌에가 살살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호구가 아니기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야. 에리카는 윌을 이기고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며 그들의 웅장한 대결이 시작돼. 그녀의 첫 공격은 타오르는 화염구의 형태로 날아와. 윌은 정면에서 막아내며 이 화염 공격에 맞서. 단순한 화염 주문이고 특별할 게 없어 보여. 그의 회복 마법이라면 어떤 부상도 문제없이 재생할 수 있으니까. 이 단순한 공격 때문에 윌은 에리카를 과소평가하지만 곧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 그에게 적중한 그 주문은 단순한 공격 이상이었어. 함정이었어. 에리카는 계속해서 화염구를 연달아 날리는데 그녀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 이 여자는 화력은 약해도 이타치한테서 아마테라스를 배워와서 그 기술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거야. 지속 시간이 비정상적이야. 회복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반복되는 데미지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이건 지난번 그녀가 기초 공격 마법 시험을 날로 먹기 위해 불꽃을 부탁했을 때와 딱 맞아떨어지는 관찰 결과야. 이건 왜 다른 참가자들이 그녀의 불의 장벽에 접근조차 못했는지 보여주는 이유기도 해. 불이 말 그대로 꺼지질 않으니까. 에리카의 불꽃은 그녀의 고집과 갑작스럽게 향상된 실력을 대변하고 있어. 이 모습은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솔직히 말해서 관중들은 그저 우리 주인공이 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녀를 응원하는 거야. 그녀에게 오만함이 깃들기 시작해. 자신이 예선을 통과하고 윌처럼 강한 상대도 탈락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지. 반격 전략을 짠 우리 주인공은 회복량을 2배로 늘린 뒤 아무렇지 않게 불꽃을 꺼버려. 그녀는 같은 공격을 반복하지만 윌은 이미 준비가 됐어. 이번에는 그녀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걸 역이용해서 일부러 불을 움켜쥐고 자신의 공격력을 강화해버려. 이건 천재적인 전투 센스야. 힐러가 불주먹을 장착하고 공격을 날리게 된 셈이니까. 에리카가 날아가기 직전 그녀는 갑자기 두 손을 들고 기권해버려. 다행히 그녀는 다치지 않았고 아나운서는 우리 주인공의 승리를 선언해. 안타깝게도 시합이 끝난 후에도 윌의 평가 점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야. 아까 에리카를 응원하던 관중들은 이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공격 마법사로서 사기꾼이라며 비난해. 평생 서포터 역할만 해왔던 가여운 소녀는 기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하지만 그녀의 소중한 친구가 다가와 잘 싸웠다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줘. 심지어 상처까지 치료해주니 그녀의 호감을 사게 되지. 그 달달한 로맨스는 보도 교수가 무대 위로 올라와 이제 끝이라며 찬물을 끼얹으면서 박살나. 그는 힐러를 손가락질하며 진심으로 쓰레기 취급하고 공격 마법사가 저런 놈을 상대로 기권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빡쳐 있어. 그의 폭언에 겁먹은 에리카는 도망치고 윌은 이게 교관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의문을 품게 돼. 감독관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자 격려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해. 하지만 그는 떠나면서 우리 주인공에게 이번 토너먼트의 합격자는 단 한 명뿐일 거라고 못 박아. 문제의 그 남자가 힐러에게 다가와. 바로 그 진지한 시리우스야.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눠 시리우스는 말하는 동안 윌을 쳐다보지도 않아. 그는 힘을 맹신하는 신봉자라 보도 교관의 세계관에 동의하고 있어. 힐러는 그러려니 하지만 천재에게는 마지막으로 인정해야 할 게 하나 남아있었지. 그는 힐러가 강하다는 건 진심으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시리우스는 시합에서 윌을 꺾음으로써 자신한 철학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해. 자, 이제 천재의 증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윌은 전생에서 그의 이름을 들어본 기억을 떠올려. 미친 수준의 공격 마법을 가진 녀석. 승리가 너무나도 확실해서 제로 변해버릴 각오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의 앞을 막을 수 없었던 존재였지. 시리우스와 윌의 결승전이 곧 시작되려 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우리 주인공은 여기서 천재를 꺾어야만 학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그의 목표는 승리야. 결승전이 시작되자마자 시리우스는 제자리에서 압도적인 회오리 바람을 방출해. 공격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윌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한계를 돌파하는 속도로 조심스럽게 반격하며 전력을 다해 천재에게 접근해. 하지만 거리를 좁히기도 전에 시리우스는 전방위 바람 공격을 터뜨려 윌을 멀리 날려버려. 힐러에게는 골치 아픈 상황이지. 접근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타격을 줄 수가 없어. 두 자연재해급 강자들의 대결은 계속되고 시리우스와 윌은 서로를 마주봐. 시리우스는 윌의 속도를 눈치채고 손을 들어 상대를 향해 강력한 돌풍을 날려. 우리 주인공은 아까의 회오리는 이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지. 경기장 전체를 날려버릴 기세야. 그는 버티기 힘들지만 이제 비장의 무기를 꺼낼 시간이야.
윌은 땅에 손을 대고 거대한 나무를 자라게 하기 시작해 관중석의 에리카는 그가 강화했다는 걸 알고 있는 회복 마법의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해. 얼마 전 우리 주인공은 베로니카 교수에게 이 기술을 보여주며 식물의 생명 에너지를 주입해 급속도로 성장시켰다고 설명했었어. 그는 식물을 조작하는 공격 마법에 대해 미리 공부해뒀고 이 기술로 한번 시도해보기로 한 거야. 전술을 상황에 맞게 응용하려 했던 거지. 갑자기 그가 바닥으로 쓰러지려 하자 베로니카 교수가 그를 부축해줬었어. 그는 책에 이렇게 만화 소모가 극심한 기술이라고 안 나와 있어서 급격한 만화 고가 놀랐던 거야. 베로니카가 원인을 분석해줬지. 파괴하는 게 치유하는 것보다 쉬운 법이라고. 회복은 공격 마법보다 훨씬 더 많은 만화를 소모하는데 회복 마법으로 공격 마법을 흉내내는 건 만화 효율 면에서 최악일 거라고 말이야. 이 기술의 리스크를 알게 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쓰기로 계획했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주인공은 전장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공격 마법은 효율이 떨어지니 이 기술에 의지하기로 한 거야. 나무가 다 자라자 시리우스는 바람의 칼날 공격으로 나무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해. 이건 윌을 당황하게 만들어. 시리우스의 마법은 적을 집어삼키는 회오리와 광범위한 지역을 날려버리는 폭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의 바람 칼날은 단단한 물체를 베기 위한 거고 회오리는 접근하는 적을 처리하는 용도지. 윌은 시리우스가 왜 우승 후보인지 깨닫지만 그 역시 이 마법으로 자신을 강화해서 시리우스 쪽으로 도약해. 순식간에 상대는 자신의 주위에 회오리를 형성하고 네가 무얼 하든 나한테 닿을 수 없다며 위를 깔봐. 그리고 확실히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 우리 주인공이 회오리에 부딪히자마자 튕겨 나가버렸거든. 시리우스는 미소 짓지만 갑자기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 어깨를 보니 나무 조각이 박혀있는 거야.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드러나고 설명을 요구하자 윌은 자신있게 전술을 밝혀. 시리우스가 발밑의 땅까지는 방어하지 못할 걸 알고 있었기에 지하의 식물이 사방으로 뿌리를 뻗게 했고 그 결과 어깨를 찌를 수 있었던 거지. 주인공은 시리우스에게 보드 교수가 걱정되냐고 물어봐.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시리우스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교관님이 자신을 가르치는 건 자신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해. 우리 주인공은 그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져. 명문가 출신이라는 걸 알기에 시리우스는 자기 가문의 진실을 털어놓지. 마법 능력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가장 강한 사람이 가문의 수장이 되는 거지. 성별이나 나이 같은 다른 요소는 중요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가문 내에 적들이 생겨나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고 그의 친아버지조차 그를 가르치기를 거부했어. 시리우스에게 있어서 교관의 말을 듣는 것만이 진정한 힘과 강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모든 마력을 끌어모아 우리 주인공을 포함한 전 관중이 놀랄 정도지. 마력으로 용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시리우스는 지금 여기서 결판을 내겠다고 선언해. 용이 우리 주인공을 조준하자 그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윌은 공격 마법사들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어. 우월함을 결정짓는 건 재능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혈통, 재능, 그리고 과거까지 모든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이 모든 생각이 그를 이끌어 시리우스에게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고 선언하게 만들어 시리우스는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해. 윌은 손을 땅에 대고 특별한 씨앗을 사용할 준비를 하며 다시 한번 이그드라실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키워내기 시작해. 식물은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만화를 집어삼키며 급속도로 자라나. 하지만 장점은 우리 주인공이 만화를 쏟아붓는 한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야. 시리우스는 바람 칼날로 공격해서 나무를 다시 반으로 갈라버리고 하늘로 날려보내. 하지만 그가 위를 올려다봤을 때 날아갔던 나뭇가지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자신을 향해 곧장 떨어지고 있었어. 한편 윌은 시리우스가 이미 바람의 용을 유지하느라 마법을 쓰고 있어서 방어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지. 그 추측은 적중했고 나무는 시리우스 위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려 시리우스가 고개를 들자 칼을 겨누고 서 있는 윌이 보여. 상황을 파악한 그는 자신의 패배를 깨달아 윌이 승자로 서는데 관중들은 시리우스가 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기에 환호하며 주인공이 가진 힘에 대해 떠들어대. 영웅은 시리우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며 그의 강함을 칭찬해. 하지만 시리우스의 목소리엔 패배감이 묻어나. 우리 주인공은 좋은 승부였다며 그를 위로하려 해. 갑자기 보두 교수가 걸어 들어오는데 시리우스의 실력에 단단히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 그는 시리우스 위에 있던 나무를 발로 차버리고 녀석의 허리춤을 잡아 들어올려. 그는 시리우스가 자신을 실망시켰다며 분노에 차서 끌고 가고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해. 관중석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져.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게 들리는지 알기에 보드는 관중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소리쳐. 그는 힐러 따위가 1등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분노하고 있어. 우일은 보드의 행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시리우스를 변호하기 시작해. 그의 힘은 충분히 강했고 졌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라고 말이야.
그가 상대를 더 변호하려 하자 보드는 화를 내며 입을 다물게 해. 그러고는 시리우스를 감싸는 위를 조롱하며 그에게 걸어가. 그는 시리우스를 내팽개치고 우리 주인공을 멍청이라고 부르며 승부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건 오직 힘뿐이라고 말해. 감정에 휩싸인 그는 패배자는 버려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선언하지. 윌은 보드가 자신의 제자에게 저토록 가혹하게 말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껴 힐러라고 해서 보드가 마음대로 막말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하기 시작해. 보드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힐러라는 존재 가치가 없으니 곧 약자들의 무리로 내쳐질 거라며 윌의 사기를 꺾으려 들어 그는 윌의 만화가 바닥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꼬는데 윌은 이걸 들키자 놀라지. 보드는 약자들은 더 강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기생충이라고 덧붙여. 짐덩어리라는 소리를 듣자 우리 주인공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전생에서 약해 빠졌다는 이유로 보드에게 학대당했던 기억이지. 그때도 그는 힐러가 마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자신을 변호하려 했어.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힐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거라고 소리치며 증명하려 했지. 보드는 그를 놓아주며 한때 자신의 제자가 후방부대의 탈출 시간을 벌기 위해 최전방에 섰다가 탈출 지점에서 약한 몬스터들에게 전멸당했던 일을 회상해. 그의 제자는 갈 곳 없이 죽었고 보드는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어. 그를 치료할 수 없었다는 걸 알기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시리우스가 저런 쓰레기 때문에 죽어선 안 된다고 소리쳐.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약하면 결국 죽게 마련이고 살아남으려면 훈련해야 하니까. 하지만 몬스터들이 더 흉포해지는 시기가 오면 강자들도 이기적으로 굴 여유가 없어질 거야. 그런 순간을 대비해서 재능 없는 사람들도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주인공은 교수에게 결투를 신청해 그가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길 바라면서 말이야. 보드는 코웃음을 치며 도전을 받아들여. 고작 힐러 따위가 자신을 이길 리 없다고 확신하니까. 이 말을 들은 심판은 기겁하며 보드에게 진심이냐고 물어봐. 모두는 당당하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바꿔버려.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 심판은 시리우스를 밖으로 옮겨. 윌 대 보드의 특별 경기가 선언되고 잠시 후 시합이 시작돼. 모두는 손가락을 우두둑 꺾으며 남은 만화꼬라지를 보니 우리 주인공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겠다고 떵떵거려. 윌은 오랜만에 만난 최강의 적을 상대해야 해서 걱정이 태산이야. 이건 평범한 결투가 아니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그가 시작하려는데 보드는 우리 주인공이 너무 느려 터졌다며 고함을 지르고 공격을 퍼부어. 마법의 스파크가 경기장 전체를 환하게 밝힐 정도야. 그러고는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겠다고 자랑해. 엄청난 만화를 뿜어대며 첫 번째 이유를 대지. 적을 제압하기 위한 거리의 이점. 두 번째 이유는 속도야. 상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만들지. 세 번째 이유는 일격에 끝장낼 수 있는 힘이야. 보드가 계속 떠들려는데 주인공이 내 말을 못 들을 수도 있겠다고 조롱해. 바로 그때 우리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서 일격에 끝내는 힘은 어디 갔냐고 물어봐. 눈에 띠일이 다쳤지만 윌은 여전히 서 있어. 교수가 독특한 번개 마법을 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전기 데미지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든 몸 내부로 들어오는 직격탄은 피해야 해. 뇌나 심장을 맞으면 회복 마법이 따라가지 못해 쓸모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 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전기가 쉽게 흐를 수 있는 혈액 회로를 만들었지. 그는 칼로 자신의 손을 찔렀어. 전기가 칼날에 닿으면 팔과 다리를 통과해 땅으로 흘러가게 해서 받는 데미지를 최소화한 거야. 그렇다 해도 전기 공격을 견디는 건 극도로 힘든 일이지. 이제 우리 주인공이 반격할 차례야. 보드는 간신히 공격을 버틴 걸 보니 불쌍하다며 그를 깎아내려. 윌은 마법으로 신체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보드는 자신의 자색 번개가 희생자를 마비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고 밝혀. 윌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또 다른 공격이 날아오자 다시 손을 들어 올려. 자아도취에 빠진 보드는 남은 만화를 계속 쓰고 싶어해. 주인공이 몇 대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보고 싶은 거지. 보드는 공격을 날려 관중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우리 주인공은 계속해서 버텨내. 교수의 완벽하고 강력한 고유 마법이 그의 오만함을 부추긴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하지만 주인공은 포기를 몰라. 그는 이기기로 결심하고 남은 만화와 체력을 몽땅 조작에 쏟아부어. 그는 바닥을 손으로 내리치고 즉시 수보수를 키워내기 시작해. 이 나무는 땅속의 엄청난 물을 흡수해서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방패로 쓰면 전기를 쉽게 분산시킬 수 있지. 하지만 운명은 얄궂기도 하지. 보드는 전기 공격으로 나무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고 관중들은 경악해. 윌은 할 말을 잃고 보드는 주인공에게 남은 게 없다고 믿으며 그에게 걸어가기 시작해. 하지만 보드가 쓰러진 나무를 봤을 때 버섯들이 급속도로 자라나는 걸 보고 진짜로 충격을 받아. 우리 주인공은 조용히 안도감을 느끼지. 그의 기술이 먹혀들었어.
버섯은 번개가 친 후에 빠르게 자라나거든. 숲이 번개 때문에 황무지가 되면 천적 없이 자랄 기회가 생기는데 버섯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종 중 하나야. 하지만 버섯이 가져오는 이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야. 버섯은 신체 마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보드가 그걸 직접 경험하게 돼. 보드는 당황하고 우리 주인공은 기회를 잡지. 상대와의 거리 이점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주먹에 힘을 실어 보드에게 곧장 날려. 하지만 보드는 그걸 피하고 우리 주인공의 복부에 정타를 날려. 그는 자신도 근접전에 능하며 고유 마법으로 전기를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다고 밝혀. 그는 전기로 신체를 강화해 움직임을 가속하면 바닥에 깔린 마비 함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가슴을 부여잡은 윌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의기양양하게 보드는 주먹을 충전하며 자신이 결투의 승자라고 선언해. 하지만 그가 주먹을 날리기 전 누군가 그를 막아세워. 뒤를 돌아보니 칼을 뽑아든 비로니카 교수가 보여. 그는 신입 주제에 끼어들지 말라며 그녀를 무시하려 해. 우리 주인공은 몸을 떨지. 하지만 베로니카를 보자 희망의 빛이 떠올라. 그녀는 승패가 명확한데 아이를 더 때리는 건 불필요한 고통만 줄 뿐이라고 따져. 보드는 윌이 힐러니까 자가 치료하면 그만이라며 정당화하려 들지. 베로니카는 우리 주인공을 변호해. 방금 결투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남은 마력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화가 난 보드는 베로니카가 덤빌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격하려 해. 베로니카는 즉시 검의 기운을 불어넣고 두 사람은 서로를 치기 위해 달려들어. 갑자기 학원장이 나타나 싸움을 끝내버려. 그는 둘 사이를 가로막아 보드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미리 설명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베로니카에게 사과해. 그는 선발 시험의 종료를 선언하고 모두에게 해산하라고 명령해. 학생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우리 주인공은 자가 치료를 시도하지만 실패해. 마나가 완전히 바닥났거든. 베로니카는 위를 안아올리며 잘했다고 안심시켜줘. 그녀는 쉬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아. 다음 날 그는 학교를 거닐며 힘의 차이에 대해 생각에 잠겨.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인류가 멸망했다는 게 여전히 이해가 안 가기에 그는 더욱더 강한 힘을 얻기로 결심해. 윌이 방에 들어서자 학원장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부상이 많이 나았다고 알아봐줘. 우리 주인공은 마나가 돌아오자 치료는 순식간이었다고 설명해. 학원장은 윌이 현장 훈련도 문제 없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주인공은 그 말에 놀라. 그러고는 윌이 선발전에서 1등을 쟀으니 합격했다고 설명을 이어가 시리우스와 에리카도 합격했대. 윌은 설명을 요구해. 아까 보드는 모두 불합격이라고 했었잖아. 학원장은 학생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줘서 진지함을 끌어내기 위해 매년 하는 행사라고 설명해. 물론 진짜로 탈락하는 애들도 있지만 말이야. 현장 훈련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드는 교사로서 악역을 연기해야 했고 가혹하긴 했지만 목적은 달성했어. 전생에서 보드는 인류를 위해 끊임없이 최전선에 섰고 멸망을 막으려 했던 영웅 중 한 명이었어. 학원장은 주인공에게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파티를 맺어 공격수로서 진짜 몬스터 토벌 의뢰를 받아보라고 권해. 윌은 전생에서 인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몬스터들을 이번 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걸 깨닫지. 마력을 가진 생명체를 몬스터라고 불러. 모든 몬스터가 인류에게 본질적으로 위협적인 건 아니야.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생존을 위해서일 뿐이지. 생태 습성만 제대로 연구했다면 적이 아니라 이웃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년 후 세상은 붉은 달의 영향으로 변하게 될 운명이야. 붉은 달에 노출된 몬스터들은 흉포해지고 서로 다른 종의 슈퍼몬스터들이 인류 말살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2년 후 마왕이 직접 세상에 강림하게 돼.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인류를 절대적인 열세에 빠뜨리고 국가들은 붕괴하며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야.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니 전장에서는 공격 마법사들을 찾게 될 거야. 그들은 기사들과 함께 목숨을 잃어가겠지. 최전선이 무너지면 회복 마법사들조차 학살당할 거고 부상자들을 지원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돼. 주인공이 전생에서 죽을 즈음엔 싸울 수 있는 인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살아간다면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어. 그는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게 둘 수는 없어. 그는 거대한 몬스터 침공에 저항할 수 있도록 전생에 누구보다 더 강해지겠다고 맹세해. 더 나아가 몬스터들을 광기로 몰아넣은 붉은 달의 진짜 원인을 밝혀내서 재앙의 근원 자체를 제거하고 싶어해. 학원장은 그의 눈에 서린 결의를 알아채고 깊은 감명을 받아 윌의 태도가 장래성 있다고 생각하며 교사들이 다가올 현장 훈련에 대해 충분히 신중한지 궁금해하지. 학원장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안심시키면서도 특히 윌의 성장을 격려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해. 나중에 캠퍼스 밖에서 베로니카와 서 있는데 보드가 주인공에게 다가와. 윌은 보드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려 하지만 보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소리치고 걸어가 버려. 그래도 떠나기 전 윌에게 훈련 중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줘.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시리우스를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조용히 말하지. 뒤에 서 있던 시리우스도 앞으로 나와 윌에게 고마움을 표해. 그는 이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해. 살아남기만 하면 언젠가 복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번에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을 거야. 주인공은 그에게 훨씬 더 강해지라고 격려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주먹을 맞부딪히며 동의해. 마차를 타고 떠난 직후 더 뛰어난 공격 마법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몬스터들과의 다가올 전투에서 든든한 아군이 될 테니 이득인 셈이지. 시간이 좀 지나고 둔켈 숲에 가까워졌다는 알림과 함께 훈련 세부 사항을 곧 검토할 거라는 말을 들어 베로니카는 둔켈 숲 내부의 의뢰임으로 고블린과 싸우게 될 거라고 설명해. 그녀는 슈발츠, 하일리히, 길번에서 온 3명의 학생을 인솔해. 그러고는 윌에게 돌아와서 그가 각 학원의 교사 1명의 지원을 받는 4인 파티를 결성하게 될 거라고 알려줘. 에리카는 파티 멤버가 이미 정해졌냐고 묻고 베로니카는 에리카도 같은 파티가 될 거라고 안심시켜. 에리카는 베로니카가 무섭긴 해도 생판 남이랑 팀이 되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해. 잠시 후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아. 마차에서 내리자 베로니카는 길번의 학생들이 이미 도착해 있는 걸 발견해. 주인공은 전생에 아는 사람이나 인맥이 별로 없었다고 회상해. 갑자기 한 소녀가 윌에게 달려와 꽉 껴안으며 만나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소리쳐. 주인공은 당황해서 그녀가 누군지 도통 감을 못 잡아. 그녀는 재빨리 자신을 슈발츠 학원의 학원장이자 알라람 골드그란드의 손녀인 마리 골드그란드라고 소개해. 영웅은 그녀의 속에 완전히 벙쪄버려. 전생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 학원장의 집에서 치료해줬던 그 소녀를, 그것도 여기 숲속에서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야. 다시 만나니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지는데 그녀는 아주 잘 지냈다고 재빨리 안심시켜줘. 그녀는 곧바로 사과를 시작해. 제대로 보답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말이야. 윌은 별일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만 그녀는 윌을 위해 뭔가 해서 은혜를 갚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 그러고는 자신에게 마법 재능이 전혀 없어서 대신 길번 학원에 입학해 검술을 배우는 데 전념했다고 설명해. 피나는 노력 끝에 그녀는 결국 학원 선발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게 됐어. 그녀는 주인공이 감동한 표정을 짓자 킥킥거려. 그는 그녀의 성취에 진심으로 감동했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정점에 올랐으니까. 그녀는 윌의 손을 잡으며 각자의 재능 덕분에 같은 파티에 배정되었다고 말하고 윌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그 순간 윌은 학원장이 그녀를 돌봐달라고 말했던 진짜 의미를 깨달아. 그가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하일리히에서 막 도착한 학생들에게 인사하자며 그를 끌고 박. 옆에서 지켜보던 베로니카와 에리카는 두 사람이 너무 명랑하고 친해 보여서 놀라워해. 하일리키의 마차 밖에서 마리는 아내 울렌과 터프가 있냐고 물어봐. 곧 울렌이 서두를 필요 없다며 침착하게 걸어나와. 그는 모두에게 밝게 인사하며 자신이 파티에 배정된 교사라고 밝혀. 올레는 하일리키 학원의 교사이고 윌의 전생에서는 당대 최고의 회복 마법사였던 인물이야. 그와 같은 파티가 되었다는 사실에 윌은 진심으로 행복해해. 그 후 터프도 마차에서 느리고 마리는 그에게 자기소개를 해. 하지만 터프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얼어붙어. 자연스럽게 그는 주인공에게 소개를 부탁해. 윌이 자기소개를 하자 터프는 그가 공격마법사일 거라고 지레짐작해버려. 원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신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겠다고 말해. 이런 태평한 태도에 학생들은 모두 놀라. 윌은 울렌에게 다가가 스승님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봐. 울렌이 이유를 묻자 윌에는 자신도 회복 마법을 쓰지만 연습과 연마를 도와줄 제대로 된 선생님이 없었다고 설명해. 그러고는 가르침을 줄 수 있냐고 묻지. 울렌은 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며 회복 마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흔쾌히 수락해. 마리가 뒤따라와서 윌이 그렇게 부른다면 자기도 울렌을 스승님이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졸라. 옆에서 베로니카는 파티가 꽤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지켜봐. 나중에 토벌임무가 배정되고 각 파티는 오두막을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라는 지시를 받아. 고블린이 출몰한다고 보고된 지역은 숲 깊은 곳에 있어. 그래서 울렌, 마리, 윌은 즉시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해. 한편 회복마법사인 터프는 전통적인 프로토콜에 따라 최전선을 피해서 거점에 남아있으라는 지시를 받아 고블린 출몰 지역으로 걸어가면서 마리는 윌에게 정말 최전선에서 회복마법사로만 활동할 거냐고 물어봐. 그는 아주 침착하게 반응하며 그녀에게 자기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자기가 조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다른 부원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싸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자기는 뒤에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감독관이 딱히 깐깐한 규칙을 두지 않았다는 걸 쿨하게 인정한 거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고블린 사냥에 돌입합니다. 와, 여기서 진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가 단 한 번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고블린 무리를 그야말로 한꺼번에 베어넘겨버리거든요.
주인공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리는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만 있던 환자였으니까요.